안녕하세요. 월드엑시스입니다. 오늘은 제21강이고요. 파워 디렉터의 슬라이드 쇼와 환경 설정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라는 것은 이미지를 바꿔가며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걸 뜻하죠.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들이 보통 다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만 파워 디렉터에서는 이 슬라이드 쇼에 여러 가지 스타일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스타일을 바꿔줄 수도 있고 또 만들어진 슬라이드 쇼를 렌더링해서 영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파워 디렉터 버전 10일 경우엔 파워 디렉터를 실행하게 되면 먼저 이런 창이 하나 열리죠. 자, 여기서 슬라이드 쇼 작성자 이 버튼 있죠. 이것을 클릭해서 슬라이드 쇼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위를 보시면 프로젝트 화면 비율 설정하는 곳이 있죠. 여기에서 먼저 원하시는 화면 비율을 선택하시고요. 저는 16대 9를 그대로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슬라이드 쇼 작성자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쇼 작성자라는 이름의 윈도우가 하나 열립니다. 슬라이드 쇼를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이 슬라이드 쇼 작성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단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1번 이 소스 단계고요. 이곳은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에 넣어 사용하실 여러분들의 사진을 선택해주는 단계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사진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지 파일 가져오는 경우 그리고 폴더를 가져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하나 골라서 추가하시려면 여기 있는 이미지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 사용하실 이미지를 먼저 정리해서 하나의 폴더에 모아 두신 상태라면 이 아래에 있는 이미지 폴더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미지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해 볼게요.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탐색기가 이렇게 열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때 하나 알아두실 점은 이 탐색기에서는 자, 컨트롤 클릭, 쉬프트 클릭 모두 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꼭 뭐 하나만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사진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한 폴더 안에 있을 때는 자, 클릭하고 키보드 왼쪽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여러 사진을 동시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블럭 지정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쉬프트 버튼을 클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컨트롤 클릭 작동하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선택한 사진들이 이렇게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추가된 이미지들 중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사진은 빼고 싶다.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자,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마이너스 버튼이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사진이 자, 다시 빠집니다. 여기에서도 컨트롤 클릭 또 블럭 지정 뭐 다 됩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마이너스 버튼 누르시면 빼주실 수 있고요. 이 목록에 부르신 사진 전체를 다 지우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휴지통 버튼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한 번에 다 지워져서 비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실 이미지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미리 정리해서 하나의 폴더에 모아두셨다면 이미지 폴더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클릭하시고 여기서 원하시는 폴더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 아래 보시면 폴더 선택 버튼이 있어요. 자, 원하시는 폴더 아래에 또 하위 폴더가 있을 때 그것들 모두 포함시키려면 여기 하위 폴더 포함 여기에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하시는 폴더가 지정된 상태에서 폴더 선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사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자, 이렇게 소스로 이용하실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이 여기 1번 이 소스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다 선택했으니까 이제 이 아래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2단계 스타일과 음악 2단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2단계로 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파워 디렉터에서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쇼 템플릿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총 11개의 그 템플릿 스타일이 있는데 이 중 몇 개만 뽑아서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렌더링 해놓은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자, 보셨죠? 셀, 콜라주, 강조, 카메라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11개의 템플릿을 모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골라서 작업의 흐름을 살펴보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쇼는 작업의 대부분을 자동화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좌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그 파워 디렉터의 인터페이스에는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더라도 직접 보시면서 이것저것 직접 조작해 보시면 대부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템플릿을 선택할 텐데 그 전에 이 2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먼저 이 아래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쇼에서 사용하실 BGM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면 탐색기가 열리고요. 자, 여기 슬리퍼웨이라는 그 mp3 파일인데요.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선택한 mp3 음악 파일이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선택하신 음악을 다시 취소하고 싶으실 때는 옆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지워지고요. 다시 일단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버튼 눌러서 추가했고요. 그 아래로는 슬라이드쇼 사용 환경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가 하나 열리는데 먼저 여기에 길이라는 항목은 BGM이 지정되어 있을 때에만 활성화되는 옵션입니다. 이 길이 항목에서 보시면 자, 먼저 사진을 음악에 맞추기라는 그 옵션이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둔 음악의 길이가 있겠죠? 그 길이를 고정값으로 두고 이 음악에 대해서 사진을 배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슬라이드쇼 동영상의 길이는 음악의 길이와 같게 되겠죠. 다음 아래에 있는 음악을 사진에 맞추기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파워 디렉터가 템플릿으로 사진을 먼저 적당하게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거기에 맞춰서 끊어주는 거죠. 따라서 만들어지는 동영상의 길이를 이 경우에는 미리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파워 디렉터가 만들어 놓은 걸 봐야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거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시퀀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은 슬라이드쇼가 사진을 보여주는 순서를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잠시 취소 누르고요. 이전 단계를 클릭하면 자, 2번 단계에서 그 이전에 1번 단계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죠. 자,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다는 거 확인하고요. 자, 다음 버튼 누르고 다시 슬라이드쇼 사용 환경 설정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그 여러 장의 사진들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이 시퀀스 항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간 표시 막대 순서와 촬영 날짜 시간 이것들이 있는데 먼저 이 촬영 날짜 시간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디카로 사진을 촬영하시면 자, 그 촬영된 사진에는 그냥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그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의 기종, 또 노출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뭐 또 GPS가 탑재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을 촬영한 위치, 그 지리적인 위치 이런 것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한 날짜와 시간이 함께 기록됩니다.
이 날짜와 시간, 그러니까 이 촬영 시점이 되겠죠. 이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진을 정렬해서 슬라이드쇼에서 보여주고 싶을 경우에는 이 촬영 날짜, 시간, 자, 이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촬영 정보는 그 EXIF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RC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 취소 버튼 클릭하고요. 여기 있네요. 자, RC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사진을 이렇게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그럼 RC에서 열렸죠. 이 상태에서 파일 메뉴에 가서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 정보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카메라 모델 있죠. 뭐 제조사도 있네요. 모델이 있고 촬영 일시, 아까 말씀드린 그 촬영 시점이 여기 기록이 되죠. 그 외에 뭐 노출 정보 이런 값들이 모두 이 그 정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촬영 일자 정보 있죠. 이 정보를 참고해서 슬라이드쇼에서 사진을 보여주는 순서를 정한다는 겁니다. 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다시 닫을게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시간 표시 막대 순서 라는 항목이 있죠. 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어디에도 시간 표시 막대가 존재하지 않고 있죠.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따가 두 번째 방법을 택하면 거기서는 이제 시간 표시 막대 순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시간 표시 막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자, 이따가 모든 내용을 다 들으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시간 표시 막대 순서라는 옵션은 아까 그 1번 소스 단계에서 우리가 사진을 불러왔을 때 거기에 정렬되어 있던 순서가 있겠죠. 그 소스 단계에서 사진이 나열된 순서대로 보여준다고 또 반드시 또 그렇기만은 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제 표면 탐지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체크하게 되면 나중에 슬라이드쇼에서 사진을 보여줄 때 사진에서 사람의 얼굴이 대략 화면의 가운데쯤에 위치하도록 파워 디렉터가 그렇게 배치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사실 항상 정확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런 기능이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 조정이 끝나면 여기에서 확인 버튼 클릭해서 닫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여기에 음악 사용 환경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자, 지정해준 BGM 있죠? 아까 슬리퍼웨이라는 mp3 파일을 지정을 해줬는데 이 BGM에 대해서 몇 가지 옵션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먼저 오디오 다듬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아래를 보시면은 시간 막대가 이렇게 있죠. 이것의 전체 길이는 BGM으로 지정해준 음악 파일의 전체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컨트롤 버튼들이 있죠. 재생, 뭐 정지, 여기에 있는 스피커는 음소거 해제, 뭐 그것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은 볼륨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륨을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마크 인 그리고 마크 아웃이라는 그 버튼이 두 개 있는데 이것은 뭐 이런 겁니다. 이 오디오 파일에서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그 사용하고 싶은 일부분 중에서 시작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이렇게 슬라이더를 가져다 놓고 다음에 마크 인을 누릅니다. 시작 부분에서 마크 인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앞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진행을 하다가 여기까지만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이 지점에 슬라이더를 놓고 이제 마크 아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작업해준 이 영역만큼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전체를 지금 영역을 지정을 해줬는데 다시 초기 상태로 돌려서 전체를 다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끝까지 당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꼭 마크인 마크아웃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를 보시면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메뉴가 있습니다. 각각의 앞에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이 지정된 영역에 대해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옆에는 또 현재 시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현재 시간은 지금 슬라이더가 위치한 이 시점의 타임 코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것을 의미하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길이 항목은 지정해준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의 그 시간 길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여기에 지금 시간 길이가 달라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 우리는 이 2번 단계에서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을 각각 클릭해서 그 설정을 살펴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원하시는 템플릿 또는 다른 말로 스타일을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있는 이 셀 템플릿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요. 자, 선택돼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아래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단계, 3단계 미리 보기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클릭할게요. 이렇게 처리 작업을 거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3단계 미리 보기 단계로 이동을 했습니다. 3단계를 보시면 글자 그대로 미리 보기 창이 열리죠. 이 아래에는 컨트롤 버튼들이 있고요.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앞서 1번 소스 단계에서 선택하신 사진으로 이 2번 스타일과 음악에서 지정하신 템플릿 스타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슬라이드 쇼를 여기에서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 왼쪽 아래에 사용자 지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쇼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그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하실 수 있도록 기능과 옵션이 제공됩니다. 자, 먼저 이 맨 아래에는 슬라이드 쇼에서의 각 장면들을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썸네일 형태로 배치가 된 겁니다. 이 썸네일로 보이는 이 순서 있죠? 이 모양대로 슬라이드 쇼에서 사진들이 차례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된 사진들은 이쪽 미리 보기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선택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장면들까지 재생이 됩니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 미리 보기에서는요. 지금 셀 템플릿이 선택된 상태죠. 셀 템플릿이나 그 외에 뭐 2번 단계에서 앞서 이 2번 스타일과 음악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보셨던 몇몇 템플릿 스타일들이 있었죠. 거기 있었던 그 템플릿들 중에서 몇몇 템플릿들은 이 3단계로 오셔서 여기 미리 보기 영역을 이용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그 내용에 변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먼저 좀 볼게요. 리믹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이 사진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주면 미리 보기에 자, 이 썸네일이 표시가 되고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씬의 구성이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 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각 사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에는 이 씬의 화면상에서 사진들의 위치를 서로 교체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큰 사진과 여기에 있는 작은 사진의 위치를 바꿔주고 싶을 때는요. 자,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던져 넣으면 이렇게 그 구성이 달라집니다. 변화를 주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서로 그 자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속 보시다가 이제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빼주고 싶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 이쪽 영역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리 비어 있죠. 여기 지금 체크무늬로 바뀌었죠.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1번 소스 단계에서 선택을 했었지만 여기서 다시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빼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진이 있다면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1번 단계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추가해 주고 싶은 사진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자, 여기에 보시면 사진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탐색기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사진을 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불러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전에 선택했던 사진이 불러와졌죠.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이제 이 새로 불러온 사진을 여기에 있는 빈 자리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다시 빼주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있는 다른 사진과 교체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사진은 이렇게 해줄 경우에 자, 사용되지 않는 사진 이 항목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씬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셀 템플릿 말고도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사진을 바꿔가며 수정할 수 있는 템플릿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이니까 다른 그 템플릿 스타일을 이용하실 때에도 여기에서 배우신 내용을 적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미리 보기 화면의 왼쪽 아래를 보시면 자, 여기 초점 영역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초점 영역 설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하나 열립니다. 이것은요, 자, 먼저 이 미리 보기에서 원하시는 사진을 이렇게 클릭하세요. 클릭하신 상태에서 자, 저는 이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초점 영역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 자, 이것은 원본 사진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옮겨 볼게요. 이동시키면 자, 이쪽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크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영되고 있죠. 자, 이렇게 그 보여주고 싶은 위치와 크기를 여러분이 그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것을 닫아주게 되면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전에 지정해 준 위치와 크기로 화면에서 보이도록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는 리믹스라는 버튼이 있죠. 이 리믹스는요, 여기에 있는 이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리믹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파워 디렉터가 그 구성을 이 아래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구성을 랜덤하게 바꿔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진을 이용하되 이 구성을 파워 디렉터가 좀 랜덤하게 바꿔서 다른 구성, 다른 버전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리믹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아래쪽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클릭하게 되면 새로 처리를 하고 처리를 거쳐서 이렇게 구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리믹스를 눌러가면서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구성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슬라이드당 최대 사진 수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10으로 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를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그 씬 안에서 한 컷이죠. 슬라이드 쇼의 한 컷 안에서 이렇게 그 여러 장의 사진을 타일처럼 붙여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1로 바꿔볼게요. 1로 바꾸고 다시 리믹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구성이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자, 이제는 보시면 모든 각각의 컷들이 사진 한 장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자, 보실 수 있죠? 이제 다시 이것을 자, 4로 올려주겠습니다. 올려주고 또 리믹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구성이 달라졌죠? 자,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한 컷에서 이렇게 4장까지 사진이 들어가도록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반복해서 또 리믹스를 눌러보면 처리를 거쳐서 구성이 달라지겠죠? 자, 또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슬라이드당 최대 사진 수가 4로 지정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로 지정이 됐다면 이 슬라이드 쇼의 한 컷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동시에 배치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때
한 화면에서 최대 4개의 사진까지를 사용해서 구성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로 바꿔주고 리믹스 누르면은 아까 모든 컷에서 모든 장면에서 사진이 한 장만 이용이 됐죠. 지금 4로 바꿨더니 이렇게 최대, 그러니까 한 장이 사용될 수도 있고 2장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 한 컷에서 4장의 사진까지를 사용해서 화면을 구성해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3단계에서의 작업도 다 끝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이 4단계 제작 단계로 이동합니다. 자, 이 제작 단계로 오시면 이 화면에 3개의 버튼이 놓여 있죠. 맨 위에는 비디오 제작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자, 이것을 클릭하고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것은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요. 이 비디오 제작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완료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파워 디렉터가 실행되고요. 그리고 제작 모드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작업한 그 슬라이드 쇼를 바로 렌더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작업된 것을 바로 렌더링 하시려면 자,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비디오 제작. 다음 여기에 디스크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을 클릭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 디렉터가 실행되고요. 디스크 만들기 모드 있죠. 파워 디렉터에 뭐 캡처, 편집, 제작, 디스크 만들기 4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디스크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 디렉터의 디스크 만들기 모드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막바로 DVD 디스크로 구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고급 편집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작업한 내용이 통으로 하나의 클립이 되고요. 이것이 트랙에 추가된 상태로 편집 모드에서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라이드 쇼를 이용해서 작업한 내용이 이렇게 통으로 하나의 클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랙에 올려진 상태로 편집 모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재생해 볼까요? 자, 재생해 보면 자,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슬라이드 쇼에서 작업하신 다음에 거기에 다른 클립들을 더 추가해서 계속해서 뭐 편집을 하고 싶을 때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고급 편집 모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조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파워 디렉터를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파워 디렉터를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일단 최대 기능 편집기 이것을 클릭해서 파워 디렉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동영상 클립은 제외하고 사진 클립들만 모아서 일단 자, 타임라인 트랙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레이크, 사쿠라, 튤립스 클립이 있죠. 이 3개만 이용해서 제가 이 편집 모드에서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자, 먼저 이 3개의 클립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기능 단추 표시줄에 보시면 슬라이드 쇼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슬라이드 쇼 작성자 윈도우가 나오는데 여기는 잘 보세요. 지금 단계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단계인 그 소스 선택 단계가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슬라이드 쇼로 만들고 싶은 클립들을 이미 제가 트랙에서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나머지 단계를 이용해서 작업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 보여드린 것과 그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단계별로 작업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들로 이동을 하시고요. 마지막 제작 단계에 오셔서 자, 다른 건 다 동일하고요. 이 마지막에 고급 편집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 열려요. 제작한 슬라이드 쇼를 추가하면 시간 표시 막대,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이 되겠죠. 여기에서 선택한 클립, 아까 제가 3개 선택했어요. 레이크, 사쿠라, 튤립스. 그렇죠. 이 선택한 클립이 대체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확인을 클릭할게요. 자, 확인 버튼 클릭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원래 트랙에 있던 그 클립 3개가 이제 슬라이드쇼를 이용해서 통으로 만든 하나짜리 슬라이드쇼 클립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시간의 길이가 달라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 클립은 이제 동영상 클립과 조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 여기 드래그해서 당겨줘도 정해진 길이 이상으로 늘려줄 수는 없고요. 분할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슬라이더를 놓고 여기에 분할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슬라이드 쇼를 이용해서 만든 클립을 분할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사용자 지정 버튼이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클립에서 또 일부 내용을 수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뭐 사진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사진을 교체하거나 또는 초점 변경 뭐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반영되고 있죠.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쪽을 보시면 이제 리믹스 버튼은 지금 빠졌죠. 뭐 이 정도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해서 슬라이드 쇼에 대한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디렉터에서의 사용자 환경 설정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맨 위에 이 상단을 보시면은 톱니 모양의 버튼이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 환경 설정이라는 이름의 그 윈도우가 하나 열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데 알아두시면 유용한 것들 몇 가지만 뽑아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일반적 사항이라는 탭이 있죠. 이 탭을 선택하시고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자, 이 상단에 최대 작업 취소 수준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가 전에 기본적으로 파워 디렉터는 50단계까지 그동안 했던 작업을 그 단계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컨트롤 Z. 자, 여기서 50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것을 100까지 늘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은 안 됩니다. 100까지 해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이 캡처 이런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그냥 다 넘어가고 자, 편집 항목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는 길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사진 클립을 트랙에 올리면 기본적으로 5초가 되고 타이틀은 올리면 기본 10초가 되고 뭐 이런 규칙이 있었죠. 여기에서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환룸에 있던 그 전환 효과 같은 것들은 기본 2초였죠. 저는 지금 1초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전환룸에서 전환 효과를 추가했을 때 이 전환 효과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1초로 지정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다음으로 그 아래에 파일 탭이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하고 오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져오기 폴더 그리고 내보내기 폴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오기 폴더 여기에 찾아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여기 미디어룸에서 폴더 버튼 있죠? 미디어 불러오는 버튼인데 이쪽에 미디어룸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저 폴더 버튼 있죠? 이것을 클릭하셨을 때 기본으로 지정되는 폴더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보내기 폴더가 있는데 자, 이것은 프로젝트에서 내보내기를 할 때 기본 지정되는 폴더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 내보내기는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다다음 시간 정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할 때 그때 기본으로 지정되는 폴더 그 폴더를 여기에서 경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탭으로 가시면 여기에서는 프로젝트 자동 저장 주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에 세이브 명령을 내리면서 세이브를 하면서 작업을 하실 텐데 자, 그와는 별도로 파워 디렉터도 여러분들이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몰래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개인정보를 뭐 밖으로 몰래 유출시키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세이브 하시는 걸 깜빡 잊고 그냥 열심히 한참 동안 작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파워 디렉터가 오류를 내고 다운되거나 뭐 종료될 수 있겠죠. 그때 자, 여기에 지정된 이 폴더로 가서 보시면
자, 최대 10분 전에 파워 디렉터가 몰래 세이브해둔 파일이 이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다시 불러 사용할 수 있겠죠. 이 폴더로 가보면, 자,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입니다. 이 폴더인데 보시면 이렇게 파워 디렉터가 혼자서 열심히 몰래 세이브해둔 파일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자, 여기 프로젝트 자동 저장 주기라고 있죠. 지금 10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분에서 120분까지 라고 지금 설명이 옆에 붙어 있네요. 현재 10분으로 저장된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10분 단위로 파워 디렉터가 몰래 저장을 해 둔다는 뜻입니다. 이 아래에서는 경로를 지정할 수 있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2분에서 120분 사이에서 원하시는 그 저장 주기 간격을 여기서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그 자동으로 세이브되는 파일들이 저장되는 그 경로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 환경 설정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 중에 유용하게 느끼실 만한 그런 부분만 따로 뽑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로는 두 강좌쯤을 이용해서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들 중에 자잘한 것들 몇 가지를 뽑아서 한 강좌씩에 묶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좌 들으시고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행사 준비 잘 하시고요. 멋진 영상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